2020학년도 고2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세계사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시험은 잘 보셨는지요? 네, 여러분들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일단 박수. 네, 시험 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생님 시험 다 봤는데요? 채점도 했는데요? 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시험 끝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설을 듣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시험을 본 겁니다. 꼭이에요. 시험 보고 끝이다! 이런 친구들 많죠? 아니에요. 채점까지? 그래요, 좋아요. 근데 채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찍어서 맞춘 것도 봐야죠. 그렇죠? 네, 풀었는데 틀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오답 선지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시험이 끝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이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을 끝내러 오신 겁니다. 훌륭해요. 자, 그래서 일단 총평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일단은 아주 쉬웠다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2 수준에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개념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약간씩의 페이크들을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시험 범위가 어딘지 아세요? 시험 범위? 네. 시험을 전범위는 아니었습니다. 이 대단원 4단원에 있어서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요 뒷단원이 있죠. 제국주의와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사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 20문제 전범위 있을 때 보통 출제되는 문제 수가 있어요. 단원별로. 보통 있습니다. 선사시대와 문명 보통 한 문제 출제돼요. 이번에도 한 문제 출제됐네요. 그 다음에 중국사 보통 한 4문제 출제가 돼요. 이번에도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는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해안시대와 에도막부. 네. 그 다음에 서아시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무려 2문제가 아닌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오, 꽤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사도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리스 나오거나 로마 나오거나 하는데 둘 다 나왔죠. 네, 이런 거 헬레니즘까지 해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세 변화 이런 거 보통 한 3문제, 4문제 이 정도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에서도 역시 한 3문제 혹은 2문제 정도 요거 그냥 다 합쳐가지고 한 몇 문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비슷하게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본 9월 모의고사 학력평가에 있어서는 20문제가 나왔는데요. 보통 수능을 염두에 뒀을 때 한 15문제가 출제되는 범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제국주의와 1, 2차 세계대전에서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 한 2문제 정도 해서 한 5문제가 더 출제가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3월 전범위였어요. 6월과 9월은 전범위가 아니죠. 자, 6월, 9월 시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디테일한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을 때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면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돌아가면서 한 문제 나오는데 2문제 다 나왔죠. 일본사도 마찬가지예요. 헤이안,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나라 시대 돌아가면서 한 문제 나오는데 무려 2문제나 나왔어요. 어느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주제인데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땡큐죠. 이거 지금 제대로 보면 개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서 너무 자세히 9월 시험에서 자세히 출제가 되었다. 시험에서는 보통 이러기까지 안 물어보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 다 나올 만한 주제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개념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특별히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울 만한 번호를 선지를 뽑자면 제가 봤을 때에는 5번과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7번이 좀 어려웠다. 5번과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7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다. 빠르게 한번 보시면 이 문제 맞아 하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참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려운 척하는 좀 답은 쉬운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19번이 왜 어려운 척하는 문제인지는 이따 해설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탐구는 마지막에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체력과 함께 한번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본 해설로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따 봐요.